일본 국회의원 사절단이 한국의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민주시민 리더를 양성하는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에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베렐포크에 대해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유럽시민교육연합이 개최하는 2018 유럽시민교육연합 컨퍼런스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참가해 세계 시민교육기관들과 교류를 펼쳤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이 제27차 유럽선거공무원협의회의 연례회의 및 총회에 참석해 세계선거기구 및 유럽지역 선관위 기관장 등과의 교류를 펼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선거 시스템을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서 매년 많은 나라에서 중앙선관위를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웃나라 일본에서 사절단이 찾아왔습니다. 일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우리나라의 투개표 시스템을 체험하면서 한국 선거제도와 시스템의 발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소식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8월의 마지막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일본의 제1야당인 이펀민주당의 타카이 타카시, 나카타니 카즈마, 야마자키 마코토 등 중의원 3명을 비롯한 일본 국회의원 한국전자정부 사절단이 한국의 선거제도와 선거관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위원회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펀군 주제의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참의원과 중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직선거에서 자서식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은 일본 사절단과의 접견 자리에서 양국의 선거 정치 문화와 IT 발전을 통한 선거 시스템의 발달, 그리고 젊은 층의 정치 참여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를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홍보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참여 없는 민주주의는 없기 때문에 두고 있는데 그래서 그 국민과 우리 국민의 같은 눈높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선거 방송이라고 채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24시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을 한다는 말씀. 김대년 사무총장 접견으로 시작된 사절단의 방문은 실무자들 간의 면담으로 이어졌으며 이후에는 선거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겨 투표지 분류기 등 선거장비 시연 관람과 체험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벨 엘포크, 프랑스어로 좋은 시대를 뜻하는 말인데요. 민주시민 리더를 양성하는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에 중앙선관위 김대년 사무총장이 강사로 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벨 엘포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의 강연 현장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막바지를 향해 가는 제11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에 특별한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예비 민주시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나라 민주정치 문화를 선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 강의에 나선 겁니다. 김대년 사무총장은 우리의 벨 에포크를 위해서라는 주제로 좋은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1시간 20분가량 강의를 펼쳤습니다.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선관위가 바로 서야 선거가 바로 서고 선거가 바로 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서거든요. 정말 대한민국 선거와 정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의롭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민정화 모든 의원들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는 큰 업적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특강 이후에는 김대년 사무총장과 수강생들이 함께 우리나라의 정치, 선거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수강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2013년 3월 첫 문을 연 민주시민 정치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350여 명의 민주정치 예비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나날이 발전하는 사이버 선거범죄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가 보다 체계적인 방안 마련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전국 시도위원회 사이버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사이버 업무 담당자 OJT 현장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전국 17개 시도위원회 사이버 업무 담당자 19명이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에 모였습니다. 진화하는 사이버 선거범죄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가 마련한 사이버 업무 담당자 OJT입니다. 5일간 진행되는 사이버 업무 담당자 교육은 제7회 지방선거 위반 게시물 삭제 조치 등 사례 연구, 디지털 포렌식 개론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께 과학적 조사 기법에 대한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모바일 포렌식 도구 이해 및 증거 수집 및 분석 활용,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 시스템과 디지털 포렌식 관리 시스템 운영 실습 등 현장에서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교육 등이 실시되어 실무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유포 비방행위 처리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토의도 함께 진행되어 비방 흑색 선전 등 가짜뉴스에 대한 대비 방안 마련도 이뤄졌습니다. 사이버 선거범죄 대응센터 관계자는 사이버상 변화된 단속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각 위원회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OJT를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이버 선거범죄로부터 국민들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시민교육연합이 개최하는 2018 유럽시민교육연합 컨퍼런스에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이 참가해 세계 시민교육기관들과 교류를 펼쳤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 40여 개국 시민교육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2018 유럽시민교육연합 컨퍼런스는 멋진 신세계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시민교육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젝트 마켓과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교육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 공유하는 아이디어 캠퍼스, 그리고 인적 자원 활용을 모티브로 하는 사람 도서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연수원 방문단은 해당 컨퍼런스의 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선거연수원의 역할을 홍보하는 한편 민주시민교육의 세계 트렌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A웹이 제27차 유럽 선거 공무원 협의회의 연례회의 및 총회에 참석해 세계 선거기구 및 유럽 지역 선관위 기관장 등과의 교류를 펼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중앙선관위와 유럽 선거공무원 협의회가 150여 명의 회원 및 비회원 국가 선관위 대표, 유관 국제기구를 초청해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및 무결성 보장을 주제로 유권자의 프라이버시, 보안, 청렴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선거관리 우수 사례 발표, 사이버 보안에 관한 특별 워크숍 등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유럽 선거공무원 협의회 25개국 회원국 가운데 17개국은 A웹 공동회원국으로 A웹 담당자들은 해당 컨퍼런스에 참석한 비회원 기관의 회원가입을 독려하고 선거 관련 세계 기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완벽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준비단이 편성 운영됩니다. 중앙과 시도 선관위로 편성되는 선거 준비단은 법정 선거 사무를 준비하고 지원, 점검하는 선거 준비단과 각종 선거 장비 및 물품, 그리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선거 관리단으로 단계별 운영되며 선거 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치관계법에 대해 교육하고 의정활동 실무에 대한 안내를 통해 선진 정치 문화를 조성하는 정당 사무처 연수가 실시됩니다. 정동영 당대표를 비롯해 민주평화당 지방선거 당선자 등 전북 도당 당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9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무주군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건전하고 올바른 정당의 역할 수행과 발전을 위해 정당 사무처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웹이 정치자금의 모금, 지출 및 회계 보고를 주제로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선거 관련 정보 및 경험 사례 공유를 통한 선거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굿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선거관리 역량 강화 연수는 아르헨티나, 태국, 러시아 등 8개 기관 22명을 대상으로 송도에서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적인 온라인 투표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학회 회장선거 외 46건의 온라인 투표 지원이 진행됐으며 이에 따른 선거인은 총 35,539명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 선전은 지방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였죠. 미국에서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가짜뉴스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계정들을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직접 나서서 삭제하게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보선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1월 6일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은 선거에 앞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의 해킹, 허위정보 유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대중에 공개해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사이버상의 비방, 흑색 선전 등 가짜뉴스가 바로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오늘 선거 토픽에서는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국 세력 작전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뉴스와 가짜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21일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와 이란에서 새로 조직되는 정치적 입김을 포착 차단했다고 밝혔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함께 작업했으며 이란에서 생성된 652개 집단, 계정, 페이지를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조직적인 허위 행동을 이유로 퇴출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이날 조치가 이란과 관련한 3개 집단, 러시아와 관련한 1개 집단을 조사한 뒤에 내린 대책이었으며 이번에 대상이 된 계정 중에는 미국 정부가 러시아 군사정보기관으로 확인한 출처들과 연계된 것들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특히 이란 국영매체와 연계된 집단인 리버티 프런트 프레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여러 계정을 만들어 팔로워 15만 5천여 명이 있었으며 2013년부터 영국, 미국에 대한 정치물 등을 게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외국 세력의 해킹 및 허위 정보 유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세력이 미국 내 선거나 정치 등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은밀히 공격 중이라는 점을 미국 기업, 민간단체, 개인 등에게 알리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은 미국 국민은 외국 정부가 허위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으며 2016년 미 대선에 대한 러시아 개입과 관련해 러시아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민주주의 파괴를 위한 시도는 우리 일상 속에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외국 세력 작전을 알게 되면 대중에 알려야 한다는 여론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흑색 선전, 비방 등 가짜뉴스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닌 선거가 치러지는 모든 나라에서 유의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보편화되어 있고 SNS를 많이 사용하면서 가짜뉴스가 손쉽게 퍼지고 있는데요. 가짜뉴스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퍼나르면서 진실이 왜곡되고 사회의 혼란까지 초래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 공정하고 깨끗한 투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짜뉴스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만큼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실시된 6.13 지방선거 당시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 선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방, 흑색 선전 전담 TF팀을 편성 운영하고 과학수사대를 비롯한 수사기관, 국내 주요 포털사, SNS 운영업체 등과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각화된 노력을 실시하였는데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경우 가짜뉴스를 가려낼 줄 아는 안목과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또 국가는 가짜뉴스를 가려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중간선거를 2달 앞둔 미국이 가짜뉴스와 왜곡 세력 작전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초하는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선거 토픽 한보선이었습니다.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9월 첫째 주 역사 속 그날로 이명훈 아나운서와 함께 떠나보시죠. 미국은 현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오프라 윈프리 등 흑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 평등한 정의, 인류 존엄성을 가치로 두고 있는 미국도 흑인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불과 5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보장되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1957년 9월 9일 미국이 흑인 투표권을 보장한 역사 속 그날로 함께 가보시죠. 1862년 9월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발표하면서 흑인들은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인의 신분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남부주들은 노예제를 남부주들의 자존심으로 여겨 이를 고수하려 했는데요. 노예처럼 일을 시키려 했던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냥 길을 걷던 흑인 행인들을 구타하고 죽이는 등의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남부의 지역의 지탄과 세계적인 비난이 가해지자 물리적인 폭력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대신 합법적인 탄압이 시작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흑백 분리입니다. 식당, 극장, 해수욕장, 학교, 심지어는 급수대까지도 백인용과 유색인종용으로 나눴으며 동시에 흑인들의 민권이 박탈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박탈한 권리는 투표권으로 문맹 검사제, 인두세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흑인들을 선거에서 소외시켰습니다. 이에 1950년부터 60년까지 미국 흑인들의 차별 철폐와 투표권 획득을 위한 흑인 민권 운동이 불타올랐는데요. 특히 1951년 브라운이라는 학생이 7블럭이나 떨어진 흑인 학교 대신 가까운 백인 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은 1954년 인종 간의 학교를 분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된 평등에 위배된다는 판결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이전에 백인과 흑인의 분리를 합법화한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공공시설에서의 인종의 벽을 허무는 민권운동뿐만 아니라 투표권 등 평등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이 뜨거웠습니다. 당시 흑인 투표권 보장을 위한 민권법 법안이 1945년부터 1956년까지 매년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던 상황이었는데요. 1957년 당시에도 스트롬 서먼드 상원 의원이 24시간 18분짜리 반대 연설을 펼쳤지만 이런 흑인 민권 운동을 바탕으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흑인도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민권법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투표권은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흑인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민권법에 서명하고도 미국 전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했는데요. 다양한 흑인 민권 운동과 흑인 투표권 보장의 역사가 모여 1965년 흑인들은 실질적인 투표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미국의 흑인 투표권 보장을 비롯한 민권 운동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평등과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개헌이란 성문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서 헌법의 근본 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 조항을 수정, 삭제 또는 증보하여 의식적으로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면 개헌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권력자의 집권 연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국민은 물론 야당 의원들을 철저히 배제하며 3선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는데요.
삼선 개헌안이 변칙 통과됐던 역사 속 그날, 1969년 9월 14일로 함께 가보시죠.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당시 헌법이 1차의 하나여 대통령 중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었기에 1967년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헌법에서는 재선까지만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선거가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제6대 대통령 선거 당선과 함께 삼선 개헌을 준비했습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건 1969년 1월 6일 공화당의 길재호 사무총장이 현행 헌법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비공식 발언을 했고, 북한의 도발 위협 속에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윤치영 당의장 서리의 기자회견이 발표되면서였는데요. 이후 1969년 6월 대통령 박정희의 삼선 출마를 위한 개헌 움직임이 진행되자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가 시작되었고, 7월 17일은 삼선 개헌 반대범 국민투쟁위원회까지 결성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 여당은 공화당 의원 108명을 비롯해 122명의 개헌 지지선을 확보, 1969년 8월 개헌안을 정식 제출했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개헌안을 9월 13일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는데요. 이에 야당 의원들은 개헌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9월 14일 새벽 2시쯤 여당계 의원 122명은 야당 의원들에 비해 국회 제3별관에 모였고 기명 투표 방식으로 참석 의원 전원 창성하며 단 2분 만에 개헌안을 변칙 통과시켰는데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농성 중에 있던 야당 의원들이 뒤늦게 변칙 처리의 사실을 알고 현장으로 뛰어가서 집기를 부수고 투표함을 던지는 등 강력하게 항의했고, 각 대한민 야당 등에서 개헌 무효 성토 대회가 줄을 이었지만 삼선 개헌안의 변칙 통과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격렬한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만 개헌안은 10월 17일 국민투표를 통해 65.1%의 지지를 받으며 가결됐고, 삼선 개헌에 힘입어 1971년 제7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정희 대통령은 본격 장기 집권에 돌입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 헌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으로서 개헌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또 올바른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의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알려드리는 주요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선거 70년을 맞아 선거기록 보존서와 함께 대한민국을 만든 70가지 선거 이야기를 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와 민주주의 70년의 역사를 사건을 통해 짚어보는 대한민국을 만든 70가지 선거 이야기는 과거 사료들과 에피소드가 더해져 독자들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9월 10일부터 발행되는 대한민국을 만든 70가지 선거 이야기는 전국 주요 도서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물 또는 이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배포돼 민주시민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네가 지닌 역사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 돌아보는 동네 민주주의 로드트립 프로그램 동네 한바퀴 시즌2가 방송됩니다. 시즌1에 이어 시청자들을 찾아가는 동네 한바퀴 시즌2는 영산도와 교동도, 소안도, 응도, 문학마을 등 섬마을을 돌아보며 각 마을의 역사, 사회, 정치 등 다양한 이야기에 담겨있는 동네 민주주의를 발견하는 내용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삶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선거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프로그램 동네 한바퀴 시즌2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오후 1시, 그리고 밤 10시에 방송되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가짜 뉴스가 존재하고 이는 즉각적으로 진실이 돼버린다. 그리스 영화의 거장이죠.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이 그리스 문화장관의 계정을 사칭한 SNS를 통해서 자신이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를 접하고 한 말입니다. 이 웃을 수만은 없는 해프닝은 가짜 뉴스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한 기자가 꾸며낸 일로 밝혀졌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든 가짜 뉴스는 누군가의 인생을 때로는 우리의 앞날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 모두 명심하고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한국 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